최근 우리나라 청년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힘들고 또 주거 문제도 힘들고 또 코로나19에 의해서 대학생들 같은 경우 교육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에 따라서 청년들이 결혼도 미루고 어,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 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알아서 청년들이 자기들의 어떤 권리랄까 이런 것을 찾아서 항유하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신건강 바우처라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심리적 특히 이제 뭐 게임 중독이라든지 혹은 또 코로나19에 따른 우울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 정신건강 바우처를 받아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을 하면 6개월 동안 이렇게 혜택을 상담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또 자살에 대한 위험이랄까 이런 것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원스톱 서비스랄까 상담과 복지센터 연계, 사례관리, 심리적 경제적 지원 등 이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특히 20, 30대 여성 맞춤형 검진 도구를 사용하여서 자살 예방 정책 지원단에 도움을 받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도 이제 성인들은 건강보험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는데 20, 30대 직장가입자에게도 이렇게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특히 마약, 알코올, 도박 등의 중독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를 받도록 이런 것이 위에서 언급한 그런 내용과도 관련이 되겠죠. 네 번째는 이제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정 나이가 되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보호 종료 청년들에게 대해서도 과거에는 500만 원을 주고 나가면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안착할 수 있도록 보호 종료 3년 이내에 월 30만 원씩 이렇게 그러면 360만 원이 3년 동안 지원되겠죠.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런 500만 원 가지고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주거 문제랄까 이런 쪽에도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 밖에 대학생 아닌랄까 이런 학교 밖 청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만들겠다는 거죠. 쉼터에서 퇴소한 가출 청년에 대한 지원 수당이 2021년도에 신설된답니다. 2021년도에 신설되고 이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 그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직업훈련을 좀 강조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노동부에서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것은 주로 이제 복지부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업훈련은 노동부 산하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이 될 수 있다. 그 학교 밖에 청년들이 이렇게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직업훈련, 그 다음에 자립지원 수당이 신설된다.
그다음에 25세, 30세 경우에도 아이를 놓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지금 현재 아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데도 되는데 따로 월 5만 원 내지 1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한부모 가정, 저소득 청년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다문화 탈북 청년에 대해서 한국어 진로 직업 교육, 이중 언어 인재 발굴, 상담, 멘토링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외국에서 온 다문화라든지 탈북 청년에 대해서 우리말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직업 교육을 가르치고, 특히 그 안산 하성 지역에 지금 이주민들이 많이 와 있으므로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따로 이제 이런 교육과 상담, 멘토링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혼자 사는 가구원에 대해서 기초지자체, 민간단체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심리상담, 커뮤니티 참여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에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혼자 사는 청년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들에 대해서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상담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망을 갖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제 대학의 장애 학생들이 지원센터를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다. 장애 대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수어 통역사, 접역사, 속기사 등 전문 도우미 및 일반 도우미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장애 대학생 진로 취업 거점 대학이 2021년에 8개 대학에서 지정되고 있는데, 이들 기관에 가서 장애인들이 이런 서비스를, 장애 대학생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할 것이며, 아울러 다른 장애인에게 대해서도 이 각종 예술, 클래식 공연, 무용, 미술 등 교육 프로그램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겠답니다. 그리고 이제 빈곤 청년들이 인센티브를 받도록 한다. 초기 청년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근로 인센티브가 준다. 소득에서 40만 원 우선 공제 후 30만 원 추가 공제 후 대학생 등록금을 지출한다. 그러니까 세금 혜택에서 대학생 등록금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소득에서 일단 40만 원을 빈곤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면 40만 원 공제한 후 추가로 30% 공제하고 등등 해서 세금을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세금을 감면시켜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주로 이제 일반 청년들보다는 장애인 대학생이나 안 그러면 다문화나 안 그러면 그 저소득층의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보호 종료라든지 또 자살 고위험군이라든지 이런 어떤 심리적 문제를 가진 청년들의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청년들이 가지는 어떤 건강검진 문제라든지 혹은 또 코로나에 의한 우울증 같은 경우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바우처제를 통해서 상담을 받도록 하는 그런 이런 내용을 행복한 가정이라는 잡지에 제가 기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정부에서 앞으로 5년 동안 20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5년 동안 이런 정책을 펼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운데 일반 청년과 안 그러면 그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자기들한테 해당되는 것을 좀 이렇게 권리를 찾아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역할이라면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책이 알려졌다는 걸 받아가지고 청년들의 정신건강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다문화 탈북 청년, 보호종료 청년, 위기 청년, 기초생활보장 수급 청년, 청년 장애인 등 이런 취약계층 사람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일반 청년들도 건강보험이라든지 정신건강 이런 것의 어떤 뭐랄까 이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이런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